non di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앞에서 우리가 추정의 분류로는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중에 첫 번째 점 추정에 대한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추정은 뭐를 점 추정이라 그래요? 모수를, 이 모수라는 것은 전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값인 거죠. 그리고 이 모수는 항상 전수조사를 했을 때만 찾아낼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값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방법, 요게 점 추정입니다. 그래서 점 추정 값은 표본을 기준으로 설정한 값이기 때문에 참값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이 참값은 전수조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샘플 조사를 했을 때 여기서 어떤 통계값을 얻었을 때 이게 반드시 참값과 일치한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량을 결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표본 추출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점 추정 값의 정밀도를 조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의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중국은 지금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러한 인구를 조사할 때 전수조사를 한다면 이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아이가 태어나고 죽고 합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13억의 4분의 1 정도가 그 생산 가능한 인구라고 할 때, 생산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간에 가임을 할 수 있는, 즉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구라고 할 때 3억 이상이 생산 가능 인구예요. 그렇죠? 근데 애를 하나만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만약에 다산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쌍둥이, 세 쌍둥이, 네 쌍둥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점점 젊은 세대들이 자라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사고라든지 또는 어떤 질병에 의해서 집단으로 사망이 발생한다면 이건 전수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이유는 전수조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샘플 조사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참값을 얻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표본조사에서는 참값을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가 생기고 추정량을 결정해서 점 추정값의 정밀도를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점 추정에서 불편의 추정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용어가 튀어나왔어요. 다른 말로 불편 추정량 또는 unbiased estimator라고 표현을 하죠. 자, 모수 세타에 대한 점 추정량, 요거를 우리가 세타의 circumflex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함수, 요런 세타라는 함수 x1에서부터 쭉 어디 xn까지, 자, 요러한 값에 대해서 이 세타 서컴플렉스의 기대값, expectation value, 요거가 세타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추정량, 이 세타의 서컴플렉스를 세타의 불편의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자, 이런 경우에 점 추정량, 이 세타 서컴플렉스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확률 변수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세타 서컴플렉스가 불편의 추정량이라는 것은 이 추정량의 확률 분포에 대한 평균이 추정될 모수 세타, 요거와 일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말이 되게 어렵죠? 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세타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연속 분포네요. 자, 요렇게 세타의 서컴플렉스, 여기에 대한 기대값, 즉 평균, 요게 세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 요거를 우리가 불편의 추정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불편의, 즉 편의가 없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를 세타 서컴플렉스의 불편의 추정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
세타 서컴플렉스의 기대값이 모수 세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 이렇게 편의가 발생할 경우 요거를 우리가 편의 추정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지금 여기 설명된 것처럼 세타 서컴플렉스의 기대값이 세타, 즉 모수의 값과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편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예, 요 두 개의 차를 가지고 계산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요걸 가지고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제라기보다는 어떤 정의나 어떤 증명 쪽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예제 1번이에요. 표본 평균 X바, 예, 요거는 모평균 뮤의 불편의 추정량이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불편의 추정량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예, 이 점 추정량 세타 서컴플렉스의 기대값이 모수 세타와 같은 거, 요럴 때 불편의 추정량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X바, 즉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한번 구해보죠. 자, 요거 X바는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n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 변수. 이건 무슨 의미예요? i를 1부터 n까지 변화해 가면서 이 변수 값을, x에 대한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 n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n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왔네요. 자, 그럼 요거를 n분의 1은 상수니까 우리 앞에서 기대값의 정의에서 이 기대값에 있어서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랬죠? 예, n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요 기대값 나오고 x1, x2에서 쭉 xn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x1, x2 요런 놈들은 각각 전부 다 평균이죠. 예, 그래서 n분의 1에 뮤 더하기 뮤 더하기 뮤 더하기에서 n개까지의 뮤를 다 더하네요. 그럼 결국 n배의 뮤와 n분의 1의 n이 없어지니까 값은 뮤가 나오죠. 이러한 결과로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의 불평의 추정량이다.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네요. 자, 이번엔 표본 분산 S의 제곱, 요거는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불편의 추정량이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기대값을 구해봐요. 불편의 추정량의 정의가 뭐였어요? 안에 있는 표본에 대한 통계값을 기대값 한 게 뭐가 나와야 돼? 모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예, 표본 분산 S의 제곱의 기대값을 찾아봤네요. 그러면 이 표본 분산을 어떻게 써요? 자, 우리 위에 예제 1에서는 표본 평균일 때 n분의 1을 곱해준 거, 즉 n으로 나누어진 거, 요거 이해 가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전체 값들을 더해서 개수로 나눠준 거. 여기선 조금 다른 얘기가 들어갑니다. 표본 분산의 추정량 평균이 모집단의 분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불편의 추정량이라고 했는데, 이때 특이하게도 표본들의 별량을 n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지 않고 n-1로 나눠줬어요. 이것은 이 이유는 n-1로 나눠지는 것이 모집단의 분산을 더 잘 추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전 통계학에서는 추정량을 평균할 때 모수가 되는 이 불편의성이라는 특성을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걸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아서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보다 모집단의 분산과 가까운 값으로 추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n 대신에 n-1로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n-1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i는 1부터 n까지 쭉 더해가면서 기대값 xi-x바의 통째의 제곱, 요렇게 앞에서 우리가 해설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 n-1분의 1은 상수니까 역시 기대값의 정의에서 상수는 앞으로 따로 꺼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대값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빼기 n배 x바의 제곱, 이렇게 둘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럼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n-1분의 1은 그대로 있고요. 자, 시그마 i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그 다음에 기대값이 이제 안으로 마치 배분법칙처럼 들어갔네요. 그래서 어떤 기대값? xi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 요거를 모두 더한 거 빼기, 자, n배 역시 이것도 기대값이니까 n이 앞으로 튀어나왔고요. 그 다음에 x바의 제곱의 기대값,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n-1 분의 1, 요건 그대로고요.
그러면 이제 xi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면 요거 n배 뮤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n 곱하기 그 다음에 뮤 제곱에 더하기를 n분의 시그마 제곱 요렇게 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다 정리하면 n 뮤의 제곱 요놈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시그마 제곱 남고 뒤에는 다 떨어져 나가고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만 남죠? 그럼 시그마 제곱으로 묶으면 n-1 곱하기 시그마 제곱 그거만 남네요. 예, 그래서 요 n-1 여기서 나온 거하고 요 n-1분의 1 요거 없어지면 결국은 시그마 제곱 요거만 튀어나와요. 예, 여기서 이 예제 1번이나 예제 2번 요 계산하고 증명하는 것보다는 요것들 표본 평균 x바가 모평균 뮤의 불편이 추정량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표본 분산 s의 제곱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불편이 추정량이다 라는 거는 기억해 뒀으면 좋겠네요. 자, 표본 표준 편차 S는 모 표준 편차 시그마의 불편이 추정량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왜냐면 표본 표준 편차의 기대값이 모 표준 편차의 기대값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n이 10보다 크다면 오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 표본 표준 편차 S를 모 표준 편차 시그마의 불편이 추정량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정량의 표준 편차는 그 추정량의 정밀도를 표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오차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스탠다드 에러라고 했네요. 이렇듯이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추정량의 표준 편차, 요거를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x바, 요건 뭐예요? 표본 평균이에요. x바. 이 x바의 표준 오차는 x바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 요거 이퀄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그 추정량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요 스탠다드 에러에, 즉 표준 오차에 서컴플렉스를 붙여주면 된 거죠. 그 추정값은 x바에 대한 요 표준 오차의 추정값 이렇게 써서 루트 n분의 s, 이 s는 무슨 편차예요? 표본 표준 편차죠. 예, 요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최소 분산 불편이 추정량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와, 말이 점점 뒤로 가면서 계속 길어져서 붙어요. 헷갈려 죽겠는데. 예,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라고 표현했어요. 이 추정량으로서 최소의 분산을 갖는 불편이 추정량을 우리가 여기 최소 분산 불편이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엔 모비율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모비율, 실업률, 찬성률, 불량률, 요렇게 모집단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 개체들의 비율을 우리가 모비율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확률처럼 발생하는 그러한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집단 전체에서 지정된 특성을 갖는 개체들의 비율을 P라고 할 때 이 P가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P. 예, 그리고 요 N 개수겠죠. 요거의 랜덤 표본. 그래서 x1이라는 랜덤을 추출하고 x2라는 랜덤을 추출하고 해서 xn까지의 각각 랜덤을 추출해 가지고 요것들이 지정된 특성을 갖는 관직들의 개수를 x라고 한다면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죠. 바이노미얼 np. 그래서 모비율 p의 추정량은 요 표본 비율 sample proportion 이렇게 써서 p circumflex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p circumflex는 x를, 즉 관직들의 개수죠. 이 x를 n으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표본 비율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예,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그 불편이 추정량, 즉 요 p circumflex는 p의 불편이 추정량이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예, p circumflex의 기대값이 바로 p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p circumflex의 기대값은 여기 위에서 요 p의 circumflex를 n분의 x라고 표현했네요. 요걸 그냥 갖다 집어넣었을 때 여기 n분의 x에 대한 기대값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 요거 n은 상수니까 떨어져 나가면 결국 분자에만 요 x에 대한 기대값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기대값은 어떻게 썼어요? np라고 썼죠. 그래서 요걸 p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P 서컴플렉스의 variance, 분산은 어떻게 표현해요? 역시 똑같이 n분의 x가 이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P 서컴플렉스 대신에. 요 분산은 뛰어나갈 때 제곱을 달고 나갔던 거 기억하죠? 예, 앞에 우리 기대값과 분산해서 이런 얘기 다 다뤘었어요. 그래서 n 제곱을 달고 갔고, 위에 거에 대한 분산, x에 대한 분산은 우리 앞에서 npq로 정했어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여기 q가 1-p와 같다고 했고요. 그래서 pq가 p 곱하기 가로에 1-p 이렇게 쓴 거고, npq에서 n이 분모의 n제곱과 지워지면서 여기 분자에는 n이 없어졌고 분모에는 n제곱이 n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p의 서컴플렉스에 대한 분산이 이렇게 n분의 p 곱하기 1-p로 떨어졌다면, 그럼 표준 오차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분산의 제곱근을 씌운 게 표준 편차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표준 편차와 같은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요 p의 서컴플렉스에 대한 표준 오차, 스탠다드 L의 서컴플렉스는 위에서 구한 요 분산을 루트 씌우고 안에 p 대신에 p의 서컴플렉스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이야기가 아마 쉬울 거예요. 좀 복잡한 내용들이 다뤄졌습니다. 머리가 띵하죠? Pace